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외국인이 매수를 이어가면서 코스피는 2,53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5월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4천억 이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업황의 바닥론이 이제는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메모리 세대 교체와 감산 효과 등 바닥론이 이제는 정말로 힘을 받는 모습인데 전일의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에 이어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상승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었죠. 네, 시장에서는 7만 전자, 10만 닉스의 기대감이 확산 중인데요. 삼성전자의 협력사로 부각 중인 미래 반도체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한미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등 소부장주들도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의 왕좌 복귀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린 하루,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2차 전지주의 골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에코프로의 매도 리포트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요 종목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K배터리의 기회가 될 새로운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테슬라 파우치형 배터리 선호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 파우치형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지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통형을 주로 사용을 했던 테슬라가 파우치형으로 선회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파우치형 시장을 주도하는 K배터리에는 새로운 공급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주는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이었죠. 테슬라의 파우치형 배터리 선회 소식도 모멘텀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전 세계 파우치형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자이글은 미국 LFP 제조 공장 설립 추진 소식에 어제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 소식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1,200조 우크라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다가오는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을 해서 우크라이나와 인프라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맺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우리의 경험을 우크라이나와 공유를 하면서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총 1,20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시장에서 관련주들 주목을 받았죠. 네, 데모, HD 현대인프라코어 등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탄력이 강했고요. 또 삼부토건, 한미글로벌 등 건설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MOU 관련 내용과 구체적인 진행 시기 등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배터리와 우크라 재건 관련주 중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두산밥켓과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 종목들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 종목들의 차별화된 맞춤 전략과 또 매매 타이밍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오늘 매매 타이밍 포착해볼 종목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두산밥켓과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함께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충성 와우넷 파트너,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테슬라의 파우치형 배터리 선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그간 원통형 배터리를 고수를 하던 테슬라가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 자체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 테슬라가 파우치형 배터리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겐 또 어떤 기회가 발생을 하게 될지 부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뭐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 이 파우치형 배터리 셀을 처음으로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허가 신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에 원통형만 고집하다가 이제 파우치형도 일부 좀 선회를 할 가능성이 지금 기대가 좀 되는 부분들인데요. 주목할 점은 사실 테슬라는 기존에 LG 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 그리고 CATL 이 세 군데에서 주로 배터리를 공급을 받아왔는데요. 최근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도 이제 자체 개발하는 이 원통형 배터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 원통형 배터리가 기존의 기대보다 이 에너지 밀도가 좀 낮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또 주요 파트너인 파나소닉이 최근에 원래는 이제 올 4월부터 이 테슬라의 이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1년가량 지연이 됐습니다. 역시 많이 하던 파나소닉 또한 역시 문제가 있을 정도로 이게 뭐 쉬운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생기다 보니 국내 기업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파나소닉의 빈자리 그리고 특히나 테슬라는 가격 인하로 Q를 늘려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배터리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삼성 SDI라든지 혹은 이제 하반기부터 원래 이제 에너지 솔루션도 LG 엔솔도 이제 오창 공장에서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납품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 네. 이쪽이 커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니면은 이번에 나온 것처럼 파우치형 역시 LG 엔솔과 SK온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쪽 시장도 더욱더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분명히 이제 테슬라발 또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원통형뿐만 아니라 이제는 파우치형 배터리까지 어쨌든 이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이 미래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이신데 오늘 매도의 기술은 이제 오른 두 종목을 저희가 좀 집중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인데 LG에너지 솔루션은 두 분이 지금 엇갈렸고요. SK이노베이션은 두 분 다 고를 지금 켜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LG에너지 솔루션부터 좀 들어볼까요? 사실 지난밤에 이제 테슬라가 확실하게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파우치형 배터리 이슈도 좀 부각이 됐는데 주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최충성 파트너께서는 지금 스탑 의견 주셨거든요. 여기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좀 내리자라는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 테슬라 관련돼서 이슈도 있고 2차전지 관련해서 또 이슈도 뭐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좀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뭐 밸류나 이런 기사적인 측면보다는 네. 기술적으로 현계관은 좀 위로 향할 수도 있고 아래로 향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관점에서 스탑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으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좀 말씀이시고 김성준 부장께서는 이제 고 신호를 주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좀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예, 물론 저도 뭐 단기적인 이 추세적으로는 아직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일단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내 업체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한테는 상당히 그래도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은 조성돼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2차 전지주들이 랠리를 보였다고는 합니다만은 양극재 중심의 이런 소재 중심의 이런 랠리를 좀 보였고 상대적으로는 이 셀 업체들은 많이 좀 소외가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 사이에 사실 셀 업체들의 실적이 뭐 크게 안 좋아졌느냐 이런 거는 전혀 아닌데요. 단지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 때문에 좀 소외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글쎄요 여기서 팔아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버티다가 향후 다시 한번 또 기회는 분명히 다시 온다라는 관점에서 고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릴 필요는 없다. 약간 보유를 해보자라는 관점이신데 리튬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북미 지역 내 리튬 광산 호주 업체와 지분 투자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원재료 공급망에서 이게 조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계약권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최충성 파트너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계약을 통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5년 동안 그린 테크놀로지 메탈스가 좀 매년 생산하는 리튬 전광 관련해서 총 생산량의 25%를 좀 공급받을 예정이고 일단 리튬 전광은 배터리의 좀 핵심 원료인 수자원 리튬을 좀 추출할 수 있는 핵심 광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핵심 전략 시장이 이제 북미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핵심 광물을 좀 선제적으로 좀 확보했다는 부분에서 좀 의미를 좀 가지실 수 있겠고요. 일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본격적으로 좀 시행에 맞춰서 네. 차별화된 그런 원재료 공급망 안정성과 이제 원가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 당연히 좀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좋은 뉴스로 확실하게 네, 좀 받아들여 맞습니다. 볼 수 네. 있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로 선회를 한다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뭐 LFP 배터리 공급 가능성도 있고 테슬라와의 그 협력 관계가 앞으로 더 좀 끈끈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앞으로 LG엔솔과 테슬라 연결고리에서는 저희가 좀 어떤 내용들을 주목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예,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거와 많이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유리한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주 가능성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고 저희 개인적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원래 뭐 파우치형은 기술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배터리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무게도 가볍고 공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물론 가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이쪽 시장에서는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약진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파우치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뭐 양산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주로 이 프리미엄 제품 쪽에 제품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 LFP 배터리를 통해서 일단 이제 보급형 배터리까지도 시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다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테슬라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일단 저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네. 좀 짚어주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이제 1월에 2차 전지주의 그 질주가 시작될 때부터 정말 꾸준히 좀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40만 원대에 담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4월에 이제 60만 원대에서 그 꺾이는 구간에서 좀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좀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충성 파트너께서는 지금 어디로 갈지 잘 모른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 보유자분들 중에서 뭐 수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지금 좀 하락을 좀 견디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 박스권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단으로는 이제 121선 지지 라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3만 4천 원 자리이고요. 상단 자리는 이제 61선 56만 4천 원 자리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그냥 보유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이제 접근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좀 관망하자. 관망하자. 그리고 완벽하게 좀 추세가 전환되는 최소한 이제 61선 좀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신규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기보유자분들께서도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원하신다면 지금 자리 뭐 지나고 나면 지금이 바닥일 수 있겠지만 네. 확실한 시그널 61선 좀 돌파가 나오는 그런 자리를 보시고 이와 마찬가지로 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56만 3천 원이 지금 61선인데 그걸 네.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자. 네, 수익이 맞습니다. 좀 줄어들더라도라는 말씀이시고 그래도 이제 사실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 네. 또 계시잖아요. 신규로 진입한 분들은 이제 좀 뭐 목표가나 이런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네. 김성준 부장께 그 전략을 들어볼까요? 예, 저도 옆에 계신 파트너님과 사실 전략적으로는 거의 뭐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 있고 수급적으로도 좀 그다지 좀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일단 한 53만 원대까지도 조정을 좀 열어놓되 일단은 좀 조정식 매수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오히려 57만 원 정도 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또 매수하는 전략도 저는 또 더 안정적으로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아직까지 최근에는 뭐 이렇게 환경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국내 기업 가운데서 아리백에 가장 대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가장 그게 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일단은 버리기보다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저가 매수, 분할 매수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이제 담아가는 기다림이고 파트너님께서는 이제 리스크를 좀 더 확인하고 확실하게 좀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SK 이노베이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2%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 다 이 종목에서는 지금 고 신호를 주셨습니다. 자, 고 신호등을 켜신 이유 바로 들어볼 텐데 김성준 부장께서는 왜 좀 주셨어요? 일단 뭐 악재가 충분히 노출이 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최근에 국제 유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제 마진이 많이
기관이 이미 하락을 해 있는데요. 지난 1분기 실적은 나름 뭐 정유 쪽에서 괜찮은 선방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정제 마진 악화로 실적 악화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배터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수율 문제도 뭐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포드의 사고까지 있었죠. 네. 이런 점들이 좀 있었는데 이미 이제 3월 중순부터 재가동됐고 어떤 좀 빠르게 좀 안정화를 찾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추가적인 악재보다도 좀 좋아질 환경에 좀 기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 정도로. 그럼 이제 최충성 파트너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이 자회사인 SK온이 파우치 배터리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어서 이 테슬라의 소식이 SK온에게 기대다라는 기대감이 있던데 이 부분 좀 보면서 고주신 걸까요? 네, 일단은 뭐 기존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글로벌적으로 러브콜을 좀 많이 보냈었는데 네. SK온은 이제 좀 틈새 공략적으로 각형이나 이제 파우치 배터리 관련해서 투트랙으로 좀 총력전을 펼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점유율 측면에서도 재작년에 1위를 좀 달성을 했었고 일단 원통형 배터리를 좀 고수해온 테슬라가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 관련해서 자체 생산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일단은 적용할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해서도 뭐 영향을 받겠지만 SK이노베이션은 기존에 사실 상승을 거의 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닥이 나올 때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도 오히려 2차전지가 좀 쉬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좀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악재를 받아들였다라고 하셨는데 그 리스크가 사실 항상 좀 수율 문제가 있었고 또 적자 상태인 게 좀 부담 요소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이 수율 개선과 흑자 전환에 대한 시기는 언제쯤으로 좀 전망을 하실까요, 부장님? 예, 사실 뭐 국내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보면은 작년 상반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 기대감들에 대한 뉴스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SK온이 늦은 것이 아니라 이게 대략 한 3년 이상 걸려야 수율도 좀 잡히는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회사 측에서 발표한 바로는 한 80%대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헝가리와 중국 공장이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90%대인데 그래도 좀 더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사고 난 미국 공장 역시도 좀 회복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런 점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흑자 전환은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생산자 세액 공제가 있었죠. 그 AMPC 아직까지 뭐 초안대로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번 2분기에도 흑자 전환은 물론 이제 그 세제 혜택을 통해서 얻는 거긴 하겠습니다만은 흑자 전환 가능성들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제 가장 좀 봐야 될 포인트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사실 뭐 2차 전지들 달릴 때도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오지 못해서 사실 기존 보유자분들이 좀 이제 답답하게 느끼는 좀 종목이실 테고 장기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신규로 지금은 진입을 한다. 그럼 전략은 좀 어떻게 해가면서 이익을 좀 볼까요, 파트너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좀 추세에 전환을 해서 뭐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간다라기보다는 박스권 흐름에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오히려 매수를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자리 17만 원에서 18만 원짜리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넓게는 20만 원까지 계속 매수 자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사실 대형주에서는 필요하고 일단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업들이 올라갈 때 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적인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제 갓 벗어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는 계속 매수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맺을 것이다라고 알려졌고 총 1,200조 원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뭐 그동안 조금 많이 노출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이 1,200조에 조금 실망을 한 탓인지 주가가 뭐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의미와 실질적인 기대 효과를 먼저 파트너님께 좀 듣고 갈까요? 네, 일단은 오늘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오고 건설주 뭐 개별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고 사실 이제 무거운 대형주들은 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2의 한강 기적이라고 좀 불리우고 있고 일단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MOU 이기 때문에 문제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본 계약은 계약으로 아니니까. 실질 계약으로 사실 움직여야 파급력 있게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기존에 네옴시티 나올 때도 MOU를 체결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실질 계약은 중국에서 다 해버렸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은 존재하나 실질적인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서방 중심의 좀 대규모 우크라이나 지원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좀 실리를 취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사실 자금 조달되는 것이 좀 관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건설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 뭐 건설 업황이 굉장히 좀 불황인 그런 상황에서도 해외 수주에 좀 답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건설주 실적 발표할 때도 해외 수주를 좀 따냈던 그런 기업들은 잘 좀 버텨냈기 네네.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건설주 전반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일단 MOU가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OU와 이제 본 계약의 차이를 네. 좀 짚어주셨고,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매도의 기술에 올릴 종목은 두산마켓 그리고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 두산마켓은 이제 두 분 다 고를 주셨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최충성 파트너 스탑 김성준 부장께서는 고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산마켓부터 볼게요. 이제 오늘 좀 뭐 등락을 반복하긴 했는데 끝에 좀 힘없이 하락으로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충성 파트너께서는 두산마켓은 가지고 가자라고 이제 주셨는데 이유는 네.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고, 요즘에 좀 가는 종목들이 좀 잘 움직이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 건설 장비 관련해서도 호조세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건설 관련해서 좀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구간에서 일단 가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좀 약세 보이기도 했지만 조금 흐름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에서 돌파 자리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두산마켓 관련해서는 지금은 좀 계속적으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신규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괜찮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눌리긴 했지만 뭐 눌린 건 아니죠. 사실 거의 네. 제자리에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잘 올라오고 있는데 또 돌파의 신호가 네.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사실 이제 우크라 재건 MOU를 한다고 하면 최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본계약까지 가면 이제 건설기계 쪽이 아닐까 싶은데, 두산마켓에서 이제 주가가 그렇게 좀 힘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일까요, 부장님? 일단 뭐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많이 오르는 부분들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먼저 글로벌 시장이 네. 그래도 저는 뭐 최근에 상당히 강하잖아요. 물론 이제 국내 시장은 뭐 전고점을 뛰어넘는 강세까지는 솔직히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반등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하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영업이익률도 15%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실적이 좀 뛰어나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고, 또 북미 지역 중심으로 또 상당히 좀 이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공급자 우위 시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오버행 이슈도 이미 해소가 된 이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아직은 저도 사실 제한적인 반등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에 내릴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조금 더 좀 끌고 가보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마켓이 지금 이제 해외 시장에 좀 진출해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면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걸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은 건설 프로젝트가 좀 증가를 하면 당연히 좀 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매출이 좀 호조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관련해서 무역 갈등이 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 내 인프라 투자를 계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서프라이즈를 최근에 좀 기록을 했고, 일단 지난해 말 관련해서 두산마켓이 올해 1분기에 매출이 7% 정도 좀 호실적으로 좀 기록한 부분도 있고, 일단 미국이 80년대 이후로 제대로 된 인프라 투자가 없었는데 일단 50년 만에 건설 호황이, 뭐 경기 자체는 나쁘지만 좋지 않지만 네. 건설 호황이 좀 찾아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 인프라 투자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이 좀 갈라서고 이런 마찰이 좀 발생을 하면 제조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중복 수요가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거기에다가 이제 재건 이슈까지 부각이 된다면 더 큰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도 가져가고 인프라 투자도 가져가고 뭐 건설 기계 중에서도 두산밖에 뭐 실적을 딛고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뭐 상승률 보니까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 보유자는 좀 느긋하게 계속해서 좀 상승 즐기면 되는 걸까요, 부장님? 일단은 뭐 아직까지 뭐 추세적으로 뭐 유효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앞서 네.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제한적인 상승, 최종적으로는 대략 과거 최고점 수준이 한 59,000원 정도까지를 목표를 하되 일단 그 상황이 조금 안 되더라도 뭐 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좀 나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사실 이건 단기 테마 정도니까 뭐 그렇게 좀 논외로 하고요. 워낙에 북미 지역 중심의 좀 계속된 그런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적도 올해 계속 좋을 것이고. 뭐 PR도 상당히 좀 쌉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그래도 좀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 수 있지 않겠냐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리기에는 아쉬운 자리다 정도로 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HD 현대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오늘 두산마켓보다 탄력이 좋았거든요. 네, 최충성 파트너와 이제 김성준 부장의 지금 사인이 엇갈렸습니다. 자, 스탑 신호를 주신 최충성 파트너께 먼저 좀 들어볼게요. 왜 현대인프라코어는 여기서 스탑일까요?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이제 매매의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좀 시그널을 확인하고 좀 진입하는 매매 편이라. 스타일의 차이. 네, 일단 기술적으로 뭐 대외적인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좀 건설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네. 일단 기술적으로 좀 완벽한 구간에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최근 섹터가 좀 완벽하게 일치해서 모든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는 종목들이 갈 수 있고 안 갔던 것들은 좀 애매하게 갔던 것들은 오히려 좀 밑으로 한번 쉬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LG에너지솔루션과 좀 마찬가지로 위로 향할수록 향할 수도 있고 밑으로 좀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존재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좀 추세 전환을 보고 가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5일선과 21선에서 방향이 좀 모색하고 있는데 네. 좀 더 두드리면서 가자라는 네. 좀 보수적인 매매 스타일이시고 김성준 부장께서는 이제 고 사인 주셨어요. 여기에서도 역시 믿을 건 실적일까요? 예, 일단 뭐 실적이고요. 뭐 앞서 두산마켓은 북미가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적으로 좀 글로벌리 좀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중심, 뭐 남미라든지 뭐 CIS와 같은 쪽에 이제 자원 개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뭐 중동의 뭐 네옴시티를 비롯한 이런 또 관련된 또 수요도 계속해서 있고 또 이제 미국과 유럽 또한 10%대 성장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여기에서는 뭐 최근에 뭐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저는 다시 한번 매수의 길을 한번 좀 포착해 볼 시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충성 파트너께 이제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지금 이익 구간이라고 하면은 그럼 좀 익절을 할까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좀 눌렸다가 자리를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9,000원부터 10,000원까지 좀 넉넉히 잡아드리면 9,000원부터 10,000원까지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단기적인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 지금 뭐 매수를 좀 신규적으로 원하신다면은 완벽하게 좀 10,000원짜리 위에 좀 올라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리에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종목의 가장 좋은 매수 자리는 한번 이게 눌려줄 때 8,000원에서 9,000원짜리가 아닐까. 저는 사실 이 자리를 좀 보고 있는 상태이기 노리고 때문에 계시는 중. 네, 일단은 지금은 좀 관망세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먹기 위해서 네. 좀 기다리자라고 네.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차피 중장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매도의 기술은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두산마켓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까지 살펴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는 종목은 현재 주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늘 전략은 변동이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풍산홀딩스가 9%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간의 단일가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1% 하락했던 코오롱 우선주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동일제강이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며 오늘 1% 약세를 보였었는데 시간에서는 긍정적 분위기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디스커버리 우선주 역시 5%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 사조 대림 그리고 사조 동아원 등 사조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RBW가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마무 소속사로 알려진 엔터사죠. 오늘 전반적인 엔터주들의 조정 속에 6% 강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현재 9% 상승하면서 17,4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N플러스 역시 9%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데이터솔루션 AI 챗봇 관련주죠.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시간에서도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7% 강세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비플라이소프트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디자인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현재 하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5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솔 PNS가 4%대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분기 적자 전환한 실적을 발표한 바가 있죠. 그리고 자화전자가 1.6% 약세, 삼익악기가 1.4%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윈텍이 올라와 있네요. 경영권 분쟁 이슈로 급등세를 기록 중인데요.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3% 밀리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EV 첨단 소재 3%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 후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캐리소프트 현재 2.6% 밀리면서 7,7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가운데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를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인데요.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 한미반도체, 최충성 파트너 알테오젠, 그리고 김성준 부장 신성 ENG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반도체, 제약, 친환경까지 다양하게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의 한미반도체 라이징 포인트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가 챗GPT에서 촉발되는 부분이 반도체 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 장비 부분, HBM과 관련된 기판 이 부분과 연결돼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라이징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계속 돌아선다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좀 강하게 돌아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은데 이 업황의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챗 GPT를 핵심 장비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어떤 강점이 한미 반도체를 앞으로 좀 더 끌어갈까요? 우리가 반도체 업황을 놓고 봤을 때 우선 수요 부분의 견인이 나타나야 되고 그 이전에 재고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은 우선 감산을 단행했을 때 주가가 반등이 나옴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미국 시장의 최근의 주가 흐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3%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 2% 상승을 할 때 시티그룹에서 얘기를 했던 게 반도체 업황은 먹구름이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수요의 견인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챗 GPT에서
AI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이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지금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그 연초에 챗 GPT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테마 종목까지 형성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의 초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그 반도체 지수의 상승,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강세 여기에 더해져서 그 반도체 장비주까지 함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이 부분은 수요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재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 이 부분도 과거의 사례를 대입을 해봤을 때 턴을 해왔기에 주가 같은 경우는 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우선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형주도 초점을 맞춰야겠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챗 GPT 쪽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핵심 부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고 그 부분은 주가를 통해서도 먼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20% 이상 강세를 나타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하루에 20% 상승한 주가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익 나올 수 있는 보수적인 이익 대비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부담 없는 구간이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가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좀 쉬었던 거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20% 이상 급등도 있지만 지금 뭐 신고가를 찍은 시점에서 혼자 그래도 꾸준히 조금 많이 올라왔다고 보이는데 네. 여기서도 부담스럽지 않다,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우선 뭐 오늘 주가를 놓고 봤을 때에 하루 주가로는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가 이익 대비 시가총액 이 부분을 풀어본다라고 하면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게 되었고 진입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매수가를 현재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3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15% 이상의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는 컨디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23,000원인데 이 가격대는 그냥 오늘 시세가 시작된 가격을 대입을 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가격에 왔을 때는 손절 물량이 더해질 수 있게 손절가를 23,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또 싸게 사는 게 또 우리의 또 이익을 극대화시키니까 한번 또 여쭤봤습니다. 자, 최충성 파트너의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의 라이징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알테오젠의 이제 라이징 포인트는 흑자 전환과 이제 기술 수출 증대가 좀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좀 기술 수출 규모를 좀 저희가 그 이익 성장세 같은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인가요? 네, 일단 글로벌적으로 4월에 이제 기술 이전 6개 체결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었고 일단 해외 제약사와 521만 7,896달러 규모 이제 기술 수출을 좀 진행을 했는데 네. 올 1분기 별도 기준으로 67억 원의 매출 실적을 좀 달성을 했고 이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955.9% 성장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성장이 되는 그런 구간이고 다음 달 이제 내달 5일부터 나흘간 좀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컨퍼런스인 바이오 USA에 좀 참여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일단 히알루로니다제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게 아일리아 관련해서 올해 그리고 네. 내년 아마 시세가 좀 폭발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상 관련해서 거의 종료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전자제약 최근에 이제 주가가 네. 좀 잘 움직였던 그런 부분에서도 아일리아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고 본격적으로 기존의 적자가 지속됐던 그런 구간에서 흑자가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런 구간에 좀 진입하지 않았는가. 네.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저점 구간에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 고점 자리가 12만 6,700원 자리인데 네. 저 구간까지도 충분히 좀 넘을 수 있다. 사실 지금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주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이기 아이들에게 때문에. 물려줄 수 네. 있는 주식으로 아일리아 모멘텀도 있는 데다가 아까 이제 뭐 에로 금액 계약이 나온 금액이 500만 달러 그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억 원 정도에 가까운 이제 금액을 또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모멘텀이 충분해서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신성 ENG 보겠는데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생산 수율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반도체용 클린룸, 또 2차 전지용 드라이룸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요. 작년에는 부진했었던 태양광도 올해는 좀 좋아지면서 이 세 개 사업부 모두 다 일단 기여를 하면서 작년보다 2배가 넘는 이익 개선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네,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까지. 그러면은 이 실적을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성장 동력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용 클린룸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60%로 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이어지고 있고 또 미국의 테일러 공장도 이제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까지 더할 수가 있고요. 올해 가장 좀 기대가 되는 사업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2차 전지용 드라이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1분기부터 LG 에너지 솔루션 향 이제 매출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터키 공장의 LG 엔솔 공장이 좀 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드라이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뭐 동박이라든지 뭐 전해질, 분리막과 같은 이런 부분들 또 전고체 배터리를 하기 위해서도 소재를 하기 위해서도 이제 드라이룸이 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계속해서 확장할 여지가 있고요. 이 드라이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이런 또 사업부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태양광 쪽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좀 매출 영업이익률이 1%대로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작년 11월에 1,300억 규모의 이제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를 좀 수주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올해 매출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특히나 최근 주요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뭐 이익 개선세가 올해는 한 7%대까지 올라설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고 특히 좀 건물 일체형 태양광이라고 할 수 있는 BIPB라는 부분들 역시도 이제 서울시 지원 정책과 함께 또 이제 건물 외관도 상당히 좀 그 미적으로도 좀 이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쪽 관련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 2배가 넘는 영업이익 한 450억 정도를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작년에 수주 잔고가 6천억이 조금 안 됐는데 올해는 1조 원을 상회하면서 계속해서 좀 더 향후에도 안정적인 이익을 이어갈 수 있을 또 이제 수주도 탄탄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주가가 좀 열심히 달리다가 한번 레벨업을 한 뒤에 5월 들어서는 약간 조금 다소 횡보를 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보고 접근을 해볼까요? 예, 저 차트를 좀 보실 텐데요.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주춤했고 오늘은 거래 없는 조정을 좀 이제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눌림목을 주면서 다시 한번 좀 매수할 수 있을 자리로서 한번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최근에 거래가 좀 크게 있었던 가격권 22,300억 중반대를 넘어서는 것을 일단 봐야겠습니다만은 올해 개선된 실적세를 본다면은 그래도 한 목표 한 2,500원대까지도 한번 좀 목표로 한번 삼아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최근 저가를 형성했었던 2,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의 라이징 스탁, 이성우 기사의 한미반도체와 최충성 파트너의 알테오젠 그리고 김성준 부장의 신성 ENG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참고를 하셔서 차기 시장의 주도주들을 미리 잘 선점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최충성 와운의 파트너,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어제 특징주 1위로 짚어드렸던 데모, 오늘 20%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모아 데이터입니다.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탐지와 예측 솔루션 제품을 출시한 인공지능 전문 업체입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3%대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부하권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4위 확인해 보시죠. 마이크로2 나노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용 프로브 카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5%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에서 1,100억 원 이상의 거래 대금 실리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2.5% 상승한 2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위 만나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 윈팩 올라왔습니다. 3거래일 상승하면서 오늘만 26%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그 강한 기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1위를 기록 중인데요. 2.8% 상승하고 있네요. 2위 확인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통합 솔루션 전문 업체로 AI 챗봇 관련주로도 볼 수 있죠.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오늘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더 강한 기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 확인하시죠. RBW 올라와 있습니다. 마마무 소속사로 알려진 엔터사죠. 오늘 전반적인 엔터주의 조정 속에 6%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승 배경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엔터주가 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개별 엔터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주가 같은 경우가 많이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이 실적의 연속성이 있냐 없나 여부에 따라서 이런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는 거고요. 먼저 JYP 엔터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1분기가 대표적인 라인업이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2분기 실적까지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같은 경우가 한 30%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YG엔터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분기 같은 경우는 1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의 역성장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실적이 꺾이는 흐름이 아니라 1분기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성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렇게 엔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RBW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콘텐츠X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시리즈 A 130억의 투자 유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종합 콘텐츠 IP를 보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엔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콘텐츠까지 프리미엄이 부여된다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과 부합하기도 했어요. 성장주가 미국에서 강한 환경 안에서 좀 콘텐츠 같은 경우 비상장 쪽 우리나라 투자가 힘든 기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나타났다는 점은 향후에 성장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바 시간외로 이러한 종목의 강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엔터주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을 시작으로 실적의 연속성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3위 윈팩도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26%대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주가를 이끌고 있는지 다음 주에도 연속성 있는 랠리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우리가 반도체 패키징 쪽 이러한 사업은 실제 수요가 많아야지 전방 업체에서 일감을 많이 줘야지 실적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해요. 이게 한미,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가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구체적으로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가 여기에 중심이 되는 요소가 있고 거기에 더해져서 미국 시장의 반도체 강세 이 부분은 수요가 견인이 되고 여기에 더해져서 업황이 턴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 두 가지 포인트로 주가가 강했던 겁니다. 종가 고가의 형태로 주가는 흘러가다가 시간외로 이제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이고요. 잔량은 110만 주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제 갭 상승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 충분히 매매로도 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종목들 흐름을 보면 개별주들이 시간외로 시세를 줬을 때 다음 날에 기본적으로 5% 정도의 시세는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외 같은 경우도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떤 키워드에 중점 두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시장 환경을 놓고 보면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 나타났다가 변동성의 축소가 이끌어졌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냐라고 하면은 이제 추세적인 흐름 안에서 약간의 변동성을 줄이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 키워드 같은 경우는 IT 업종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의 연속성을 뒤로하고 수급 같은 경우가 계속 연결돼서 상승이 나타나는지 여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짝 특징주 한 종목 더 짚고 가겠습니다. LNF가 6%대 좀 많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이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그 수급적인 흐름 안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강했습니다. 이게 수급이 비는 상황이 반도체 쪽으로 몰리면서 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오르기 위해서는 하루에 지수 같은 경우가 1% 이상 강하게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야 그 부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한 30% 이상은 더 늘어야 동반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급 요인의 조정이 나왔고, LNF 같은 경우는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이 오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다음 주 같은 경우 다시 추세를 잡는지 여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낙관론에도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로 혼란스럽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4%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선전지수는 0.1% 올라오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지수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1.57% 빠지면서 거래 이어갑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지속적인 경기 회복 촉진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안에서 활발한 소비를 불러들일 수 있는 분야를 창출하고 도시와 농촌의 인프라 건설을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중국장에서는 소비재와 제조업 섹터 강했습니다. 또 미국의 강세를 이어받으면서 반도체와 기술주도 빨간불 켰습니다. 유럽 개장 상황도 알아보시죠. 오늘 장에서 닥스는 어제의 상승을 이어받아서 현재 0.28%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낙관론 덕분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독일 닥스 지수가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깍크 지수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깍크는 0.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해 2박 3일의 방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외교에서는 어떤 결실을 낼지, 또 어떤 말이 오고 갈지 주말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도 힘찬 상승장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